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잘 지내셨습니까? 하면 못 지냈어 임마 하는 오히려 뭐 욕이 돌아옵니다. 예, 김규나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설가 김규나입니다. 예, 요즘 그 문화 전쟁, 예, 좌파와의 문화 전쟁에서 지금 최선봉에 서 계신데 이제 그 잔다르크 이제 규다르크라고 하죠. 네, 김규나니까. 규다르크 김규나 작가님 나오셨는데 이거 요즘에 이 시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시계? 거꾸로 드셨네요. 예, 네. 시계 제가 왜 거꾸로 들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가니까. 예, 대한민국 시계가 지금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거꾸로 가는데 지금 저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갑자기 자꾸 대한민국 역사를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도 지우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지우고 있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네. 자유 빼고 뭐 헌법에서 자유 빼겠다 그러고 점점 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는 책도 나왔고 네. 저희가 시계를 거꾸로 들었습니다. 예. 네,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가서 자꾸 젊어져서 한편으로는 예. 좋은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계는 지금 역사가 지워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그 대한민국 건국 역사까지도 지금 모두 다 왜곡하고 있죠. 예, 예. 이제 엊그제였나요? 8월 15일. 85일. 네.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우리가 광장에서 크게 했는데요. 예, 예. 네, 오늘 그래서 우리가 8.15 건국 기념을 하면서 우리 그 아버지 세대, 예. 선배 세대가 이루어 놓은 그 역사를 지금 자꾸 지우려고 하고 있는 이 현 정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예. 우리 아버지 세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제목을 아버지 세대를 부정하고 예, 예. 우리 국민의 뿌리를 뽑아내고 예. 또 대한민국을 지우려는 적들 속에서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룰 작품은요, 그 아사다 지로라는 일본 작가의 예. 그 철도원이라는 작품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영화로, 네, 책 소설로 보다는 영화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어떤 분들께서는 아니 왜 광복절에 건국일인데 왜 꼭 일본 작가로 해야 돼? 뭐 하고 또 마음에 안 들어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예. 뭐 미국 작가로 한다고 한들 뭐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예. 뭐 우리나라 작가로 하기는 좀 마땅치 않았고요. 저는요, 좋은 작품이라면, 예. 그렇죠? 네, 국적 불문하고. 이게 오늘 갖고 나오신 것들인가요, 이게? 아, 예. 이거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릴 때, 이거 A4네요. 그러고 보니까. A4. 네, 예. 그냥, 자꾸 여기를 보기가 조금 그래서 그냥 정리해, 혹시나 버벅거릴까봐. 예, 네. 괜찮습니다. 예. 네. 뭐, 보고 하셔도 돼요. 뭐, 보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제가 왜 이걸 이야기했냐면. 왜 갑자기? 왜 이야기했냐면, 그 방송이 아직 적응이 덜 되셔가지고, 네. 손을 잡고 움직이셔가지고, 네. 손을 마시라고 내가 사인을 드려도 아직 못 알아들으셨어요. 이 방송 초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저희 방송이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게 많이 보시고, 사실 저희는 여러분들 후원금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공익 방송입니다. 공익 방송이 하다 보니까 저희 이 방송을 좀 많이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좀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퍼뜨려 주시고 우리가 진짜로 대한민국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방송을 하면은 이게 반정부고 반중국적인 반정부적인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구글 코리아의 전략기획본부장이 민주당으로 갔다는 뭐 기사도 나왔고, 네. 또 네이버의 또 그 부사장이 뭐 청와대 국민소통 네. 뭐 실로 갔다는 뭐 비서관인가 뭐 그거 한다는 기사도 나왔고, 그리고 네. 지금 구글이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인공지능 뭐 투자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뭐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신중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방송을 하면은 이게 그 조회수가 안 올라간대요. 좋아요 눌러도 좋아요가 안 눌러지고 네. 뭐 조회수가 정지돼 있고 뭐 이상한 현상들이 막 벌어진다고 이제 항의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언론 탄압을 하는 거죠. 언론 탄압을 하는데
여러분께서 좀 많이 이게 좀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퍼뜨려 주시고 우리 저작권 포기합니다. 포기하니까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는 아직 보신 것처럼 방송 아직 미흡하니까 아직은 좀 적응될 때까지 잘 봐주시고요. 네. 아니 저기 여러분께서 좀 스타 작가로 만들으시고 요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좀 책도 좀 많이 사주시고 하십시오. 제가 왜 자꾸 이런 책을 좀 자꾸 사시라고 자꾸 내가 책 장사처럼 책 사세요 계속 책 사세요 책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실 대한민국에 지금 문화계가 완전히 이 좌표향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고 야 이거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작가들이 이게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께서 이 보호를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거는 뭐 결국 책을 많이 사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 김규라 작가를 응원해 주는 거고 또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네. 이게 그 작가님하고 방송하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자꾸 제가 등발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작가님 이쁘게 나오니까 이게 미녀와 야수 찍는 오늘 옷도 이렇게 초록색 입으니까 슈렉 같은. 저도 손에 젊으신 분하고 하니까 저도.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아까 근데 그 구글 이야기 하셨잖아요. 제가 잠깐 오늘 이제 역사 왜곡에 대한 얘기도 잠깐 예. 하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좀 역사책을 보다가 예. 진시황 이야기가 나오길래 진시황이 전 잘 모르니까 도대체 언제적 사람이지 싶어가지고 이제 구글링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 구글링을 하면 오른쪽에 무슨 위키피디아인가 거기 나오잖아요. 예. 위키피디아가 나오는데 BC 이제 200 몇 년 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요. 출생 지역이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진시황이 예. 출생지 사망한 곳이 전부 다 중화인민공화국이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연개소문은 그래도 이제 고구려고 선덕여왕은 신라인데 이성계는요 북한 평양이에요. 아 말이 안 되는. 예. 네. 그리고 이제 정조는 그 서울특별시 창경궁. 그게 이해가 이게 되세요? 역사가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네, 거예요. 고종도 서울특별시 운영궁 출생 뭐 이렇게 나와요. 그때는 서울특별시가 어디 근데 더 무서운 거는요. 네. 다른 인물들은 또 하나 아까 진시황이 제가 궁금해서 조조, 유비 삼국지 인물들 찾아봤거든요. 예, 예, 예.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중화인민공화국.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 중화인민공화국 같은 나라 그죠? 강태종 이세민도 중화인민공화국 출신이고요. 예. 그러면 다시 어떤 사람 그 중화인민공화국 역사가 도대체 몇 년이라는 거예요? 뭐 5천 년 네. 이상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중화인민공화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예. 뭐 그리스도 있고 제가 여러 인물을 찾아봤는데 예. 그리고 고구려도 있고 신라도 있는데 대한민국은 없어요. 아. 그냥 서울특별시예요. 아, 지금 이렇게 뭔가 많이 왜곡이 돼가고 있어요. 제가 더 충격적인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네이버에서 그 GDP 1위 국가를 치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같이 1등으로 나와요. 전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웃기는 게 네. 숫자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 중국이 작다고 돼 있는데 순위는 공동 1등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이버 네. 하여튼 인터넷들이 지금 전부 다 친중화돼 가고 있습니다. 네, 뭔가 예. 뭔가 많이 비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그냥 저희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8.15 건국 70주년도 됐고, 우리 아버지 세대, 또 젊은 친구들이 볼 때는 할아버지 예. 세대, 그쵸? 예. 또 선배님 세대. 이 세대들이 너무너무 애써서 피땀 흘려서, 식민지에서 벗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쵸? 나라를 건국하고 또 기껏 해놨더니 6.25 터져가지고 전쟁 일어나서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산업화를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놨는데 누가? 아버지 세대가 그쵸? 선배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근데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이 몰락하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작품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그래서 오늘 아사다지로의 철도원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세대를 부정하고 국민의 뿌리를 뽑아내고 대한민국을 지우려는 적들 속에서. 네. 지금 대한민국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작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대표님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분이 2019년 내년이죠.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100주년 기념이라고 이렇게 예. 아예 천명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예. 우리는 분명히 이제 70주년의 건국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예.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요. 전 이번 얘기를 하려고 찾아봤는데 2000년에 이미 6.15 공동선언문에 김대중 대통령 때죠. 일국가 이체제 통일 방안에 협의가 돼 있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러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차근차근 국정원 무력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전방의 군들이 이미 철수되고 있고요. 예. 네, 병력이 50만으로 단계적으로 지금 감축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18개월로 줄었던가요? 18개월 지금 벌써 네. 줄어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혁명이나 그런 건 자기네들이 해고서는 쿠데타 뭐 이렇게 일으킨다고 하면서 기무사령부 폐지 예. 이미 검토 수순 들어가고 있고요. 저는 또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군 인권센터라는 예. 네, 사설 기관이죠. 거기에 그 예. 군대도 시민단체. 시민단체. 예.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 뭐 막 장관들한테 호통치고 다니신다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외교부 장관이 종전선언 예. 시도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미 뭐 유엔에서 이미 전면 금지한 예. 북한산 석탄을 지금 우리나라에 뭐 66조 원어치가 들어와 있다고 아니, 얘기를. 66억 원. 그렇죠. 66억 원. 예. 예. 그리고 뭐 서로 지금 뭐가 교류하면서 평양 농구 대회도 했고 유소년 축구 대회도 했고. 지난주인가 지난주 일요일날 보니까는 네. 남북 노동자 축구 대회도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는 뭐래더라? 뭐 어떤 신문 보니까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족구하는 날을 꿈꿔보자 뭐 이렇게 예. 무슨 구기 대회에 무슨 목숨 거는 사람들 같아요. 예. 예. 그렇게 하면서 또 9월에 뭐 또 평양에서 또 뭐 구구절 뭐 전후로 해서 만난다고. 평양에 가서 만난. 아니 북한 건국 해가지고 축제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왜 거기를 그러니까요. 가겠다는 왜 그러는 건지 정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 아니죠.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예. 자, 오늘 조금 마음이 아픈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 아마 이 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5분의 해병 장병 연결식에서 예. 이제 고인들을 추모하는 그 스크린에 그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저 아이가요, 아빠가 보이니까 얼마 동안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아빠를. 그쵸? 예. 너무 반가운 마음에 아빠다 하고 아. 저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표정 보세요, 한번. 이 표정하고 손가락하고. 엄마는 지금 울고 있는데, 네, 와, 아빠다 하고, 네. 이 모습을, 이게 이제 7월 25일 기사에 나왔던 건데요. 이 아이는 참 해맑죠, 아이가. 다 슬퍼하고 있는데, 지금 슬픔도 뭔지 모르고 죽음도 뭔지 모르는 아이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국민들 중에 가슴이 아프지 않은 분이 정말 단 한 분도 없었을 텐데요. 저는 저 대학문에 차려진 분향소 시민 분향소 가가지고 네, 그러셨어요. 네, 분향도 하고 왔는데 그러셨구나. 그 해병대 전후에서 나와가지고 또 분향소를 차렸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나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그러게요. 저도 지금 말하려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지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뭐 외면했죠.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대지라는 작품의 문장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떠올랐어요, 이게. 근데 그 아이가 아빠다 했을 때 그 아빠라는 존재, 아빠도 아들이 아빠다 했으니까 아들아 하고 부르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한번 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빠와 자식은 과연 어떤 관계인가? 네, 아버지는 결코 생명만을 전해준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을 가르쳤고 여러 세기에 걸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전해주었으며 뉴턴과 셰익스피어가 동굴 속의 짐승들과 다르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전통과 개념과
신화의 일부를 맡아두었다가 그 정신적 유산을 남겨준 것이다. 자, 사실은 근데 이 작품 속에서요, 이 아버지 아니고요, 사실은 어머니였어요. 요 아버지는 결코 할 때 아버지 아니고 어머니인데, 제가 이게 여기에서 뜻하는 것은 꼭 굳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누지 않아도, 네,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그 육체적인 생명을 준 것만이 아니라, 그쵸? 네, 우리에게 그 정신적 유산을 남겨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까 그 아이는 사실은 성인이 될 때까지 그걸 다 전수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기회를 빼앗긴 거잖아요. 빼앗긴 거죠. 예. 네, 그걸 이제 사실은 우리 주변 엄마 아빠들이, 그쵸? 또 해주시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겠습니다. 국가가 사실은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전사자라든가 순직자에게 굉장한 예우를 해주고 배려를 해주잖아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인간의 이 문장이 전하려는 어떤 의미가 아버지든 어머니든 다르지 않을 거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쵸?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부모님은 반드시 그 자식의 사랑과 어떤 인간으로서 동물과 다른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그 전수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일 거다. 그래서 아빠다 했을 때 그 아빠의 영혼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어떤 말을 해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 한번 대표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는 내 작은 가슴에 원망이 뿌리 내리길 원하지 않는단다. 앞으로 그립고 외롭고 아프겠지만 오직 너의 마음에는 아빠가 보았던 넓고 푸른 하늘과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만을 담거라. 그것이 아빠의 뜻을 잇는 길이다. 아빠의 사랑을 이어가는 길, 그리고 저들을 이기고 보란듯 승리하는 길이란다. 네, 감히 제가 그 마음을 추측할 수는 없지만 그냥 소설가니까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전해주실 수 없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만 가지고 있지 말고 앞으로 잘 자라주기를,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 기사를 봤는데요. 헬기 유가족들께서 우리 시민 조의금을 모아가지고 해병대에 전에 기부를 하셨답니다.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부대에다가 기부했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요, 이 아이가 미래가 걱정이 안 돼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 아이들을 또 얼마나 잘 키워주실까 해서, 물론 빈자리가 많이 허전하고 크겠지만 잘 자라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비되는 게, 이 세월호 유가족들은 뭐 돈 더 내놓으라고 정부의 책임이 왜 이렇게 요것밖에 안 돼 있느냐, 뭐 또 뭐 항소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럼 정부 책임이 많다고 했을 때,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돈 더 내놓으라, 계속 그런 식으로 돈 거리는데, 이게 사실은 국가가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죽은 거에 대해 가슴이 아픈데, 그거를 자꾸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고 하나의 뭐 또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니까 사실은 좀 씁쓸합니다. 네,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광장에 정말 몇 년 동안 천막을 쳐놓고 노란 리본을 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추모는 과연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이제 그 아사다 지로의 철도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거는 좀 거꾸로예요. 아까 우리 그 꼬마 아이를 얘기했을 때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아이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로 자라야 될 텐데, 이거는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원은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 제목이요, 포포야예요. 그 영어 제목, 일본어 제목이, 포포야가 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칙칙폭폭 할 때 그 폭폭, 아마 폭포야. 그 뜻인 것 같아요. 야라는 건 뭐뭐 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말로 이제 철도원을 포포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 아시고요. 이 소설 영화는요, 이제 폐광이 되어서 모두가 떠나버린 어떤 작은 마을에 역장을 맡고 있는 한
오토라는 요 정년을 조만간 정년을 앞두신 예. 분입니다. 근데 평생 그 철도원에 그 자부심을 갖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을 하고 17년 만에 아이를 낳은 그러니까 딸이 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독감으로 죽을 때도 예. 또 2년 전에 이제 아내가 또 병으로 죽을 때도요. 이 역을 지키느라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느라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어서 너무 작은 역이니까 이제 다른 직원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임종도 보지 못하고 네 그렇게 자신의 어떤 직업에만 너무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런 아버지 우리나라 많지 않았어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네. 대부분은 다 저랬죠. 예. 그런 아버지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건설을 하신 거죠,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17년 만에 얻은 그 귀한 딸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원에서 이제 죽은 채로 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때도 이 아버지는 역장이니까 깃발 이렇게 흔들면서 기차가 안전하게 정차하고 그러기를 안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내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란 사람은 죽은 딸도 깃발을 흔들며 맞이하는군요. 참 매정한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랬더니 이제 정말 이렇게 아내의 원망까지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 직업인 우리 아버지 세대입니다. 꼭 일본인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월화수 금금금 네. 그렇게 일을 하셨고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자식들 공부시키고 하려고 이혼 위기까지 네. 몰리면서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은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건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한 아버지들을 어느 순간부터는 네. 방송에서 그러고 책이고 영화고 모든 곳에서 이 산업 폐기물로 이렇게 네. 묘사를 하더라고요. 네. 삼식이니부터 해가지고 네. 아니 그렇게 평생을 몇십 년을 일을 했으면은 이제는 쉴 때가 돼서 집에서 쉬는데 존중받으면서. 존중받고 네. 근데 자식들도 아버지 하고 뭡니까 특히 우리 여성분들 우리 어머니들이 삼식이니 뭐니 하고 그냥 밥도 그냥 곰탕 끓여놓고 그냥 네, 한 사나흘 여행 왕창 가시고. 끓여놓고 여행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산율이 안 올라가는 게 뭐하고 엮여 있냐면은 이 한국의 지금 젊은 남자들이야 내가 저렇게 죽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일해가지고 가족들 네, 했는데 네.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50년 60년 후에 내가 저 대우 받을 거라고 내 아내 결혼 안 해 혼자 살 거야. 이러든지 아니면은 한국 여자하고 안 해. 네. 일본 여자랑 아니면 다른 외국 아가씨하고 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이 남자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이 한국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끔 되는 그래요. 좀 그런 거세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저도 가끔 느끼는 건데 저도한테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자분들이 이렇게 전화하고 가면 남자분하고도 내가 경고했어 이렇게 한다든가 네. 아이들한테도 시끄러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뭔가 늘 화가 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남자들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사실은 또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냐면은 이 철학적인 부분들이 너무 네. 소양이 안 돼 있다. 제가 외국 나가서 이제 외국에 이제 다른 분들 여성분도 있고 남성분도 있고 하지만은 이 남을 타인을 배려하고 이렇게 네.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런 그런 부분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다못해 러시아를 가더라도 이게 강대국을 몇십 년 동안 했던 네.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적인 소양이나 철학 이런 부분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더라고요. 네. 물론 지금은 경제력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근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명문대를 나오고 안 나오고를 네, 떠나가지고 철학적으로 그런 소양이 너무 부족해요. 천박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젊은 특히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학교 다닐 때 제대로 이게 철학책이나 이런 네. 책들을 안 보다 보니까 너무 천박해요. 네, 남에 전체적으로 대한 천박합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요. 이제 그러면서 개인의 각성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아까 이제
아내가 당신은 정말 딸이 죽었는데도 깃발을 맞으며 맞이하는군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또 그 밖에도 수많은 원망이 있었겠죠. 우리 어머니들도 바가지 많이 긁으셨던 것처럼. 예, 예. 그럴 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은 늘 이겁니다. 나는 철도원이니까. 물론 포포야라고 원어에서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포포야니까. 포포야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되니까. 포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차를 달리게 하는 것뿐이니까. 오로지 직업인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시대 왜 사우디 건설 가시고 그렇죠? 뭐 꼭 외국에 베트남 전쟁 참여하시고 근데 꼭 거기까지 안 가고 우리나라에서라도 그때 한창 건설 붐 일었을 때고 수출 붐 일었을 때고 그렇죠. 예. 전쟁 또 전쟁의 폐허에 더 오래 좀 거슬러 올라가면 전쟁의 폐허에서 끝없이 우리가 치우고 일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고. 그죠. 예. 언제 뭐 자상하게 여보 당신 뭐 이럴 시간이 있어졌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철모도 못 만들던 나라가 네. 지금 항공기까지 전투기까지 네. 수출하는데 네. 이게 전투기 개발할 때 이 이야기 쭉 책들 보고 하니까는 이게 그 월화수목 금금금 기본이고 네. 주말 저 연휴 없고 퇴근도 없고. 추석 설 명절 없고 아, 그러니까는 맞아요. 이혼하자고 해가지고 이혼 위기까지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연구실에서 먹고 자고 한 거예요. 그 전투기 끌어안고 부품 끌어안고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지금 우리가 누렸던 이 경제적인 풍요 이것이 그냥 거저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냥 너무 당연하게 다 누리고 왔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일에 철두철미한 정신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아내도 떠나보내고 정년은 곧 다가오고 한 30년 정도 일하고 나서 이제 외로움에 혼자 남아있는 역장 오토입니다. 근데 이분 앞에 어느 날 눈이 하얗게 쌓인 이 어느 날 소녀가 한 명 나타납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나타나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이 되니까 한 중학교 막 들어갈 정도의 아이가 처음 보는 아이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뽀뽀도 귀엽게 해주고 그러더니 다음 날에는요, 이렇게,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 딸아이가, 이렇게 여자아이가, 소녀가 나타납니다. 근데 가만히 보고서는 이게 지금 아버지의 이 오토 역장의 모자고요. 이건 엄마의 조끼거든요.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오토가 깨닫습니다. 아, 그 아이. 자기 딸이구나. 네, 딸이, 여기, 그러니까 딸이 그동안 자기가 보지 못했던 딸의 성장 과정을 나에게 보여주는구나. 이것이 뭐 어떤 약간의 환상이 들어가는 그죠. 거죠. 네. 꿈인가요, 이게? 아니요, 꿈은 아닌데 소설이고 영화니까 어떤 판타지를 집어넣음으로써 왜 집어넣는지는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여기 조금 잘렸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걸 깨닫고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랬구나. 네가 성장하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준 거구나. 17년을. 그런데 왜? 왜? 네, 이렇게 묻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아버지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건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그래. 근데 좀 목이 메어서. 아버지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네. 오히려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내가 죽었을 때도 나는 이 책상에서 오늘 이상 없음이라고 일지에 썼어. 네. 아버지는 포포야니까요. 딸이 죽은 날에도 일지에다가 이상무라고 썼겠죠. 그쵸? 딸이 죽었는데 이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일지에는, 그날 기록 일지에는 그렇게 당연히 아무런 사고가 없었으니까 이상무가 되는 거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 아이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왜 내가 죽었을 때 나를, 병원에도 오지 않았어. 이게 아니라 아버지는 포포야니까. 이게 뭐죠? 아까 앞에서 나는 포포야니까. 나는 기차를 달리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버지가 얘기했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지도 않은 그 딸의 환상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이렇게 말해준 저도 못했고 이런 딸들이 몇 명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 드라마의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노래 같은 겁니다. 철도원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예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눈물 대신 허각을 불고 건강을 해쳐도 깃발을 흔든다. 눈 속에 슬픔을 묻어라. 철도원이여. 네. 매몰찬 폭설에 파묻힌 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견뎌온 우리 아버지들의 삶을
묵묵히 담아낸 아사다 지로 철도원. 네, 이 작품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하얀 눈이 많이 쌓인 그 작은 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가 또는 이 소설이 그 정말 매몰찬 폭설에 푹 파묻힌 채 한 번도 힘들다고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했던 우리 아버지들 세대 그 삶을 아주 묵묵하게 담아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 작품을 여러분께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 환상을 집어넣는지 한번 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번영을 이루어낸 아버지 세대의 꿋꿋한 직업의식을 다룬 것에서 이 작품은 끝나지 않습니다. 일하느라 가정은 나몰라라 했던, 물론 일본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아버지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세대에 대한 원망 대신 아름다운 환상 하나를 그려 넣음으로써 그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가는 평생 동안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가족에게 미안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속 깊은 외로움을 봄눈처럼 녹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예. 이 내용이 대한민국 시계는 거꾸로 간다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네요. 네. 아, 여기에 나오는, 네. 여기에 나오는군요. 예. 네. 여러분, 이 책 보시면은 이게 단편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뭐, 자문학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좀 잔잔하게 이렇게 던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고, 이렇게 뭔가를 던지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물론 학교 때는 배웠겠죠. 예. 네. 배웠는데 그동안 뭐 잊고 살았던 그런 부분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던집니다. 예.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책 사서 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제가 책 팔아가지고 이게 저한테 이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닌데 왜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뭐 태극기 들고 막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애국심에 불타서 나라 지켜야 된다고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사상적으로 무장이 돼 있지 않으면은 상대방을 일격필살, 상대방이 이렇게 이 헛소리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거를 이렇게 우아하게 탁 한마디로 이렇게 촌철살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일본에 이런 뭐 영화가 있는데 당신들은 본 적이 있냐 고급스럽게 우아하게 네. 상대방을 제거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이때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 키우고 국가에 세금 내고 네.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었던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막 단편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하루에 뭐 단편 하나 해봐야 한 두세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읽고서 아버지들한테 자식들한테 혹은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이게 자기 입으로 이게 자기께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실력이 쌓여야지 밖에 나가서 엉뚱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무찌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자꾸 이 책을 좀 꼭 사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걱정돼요. 예.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뭐 제가 옆구리 찌른 것도 같고 또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너 책 팔러 나왔구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아니 왜냐면 저희가 지금 책을 하나 지금 내려고 쓰고 있는데 나중에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책도 팔 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 책 팔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하여튼 제가 요즘에 방송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방송이 6개가 나갑니다. 아, 네. 전혀 다른 방송이 6개 나가는데 그럼 그거를 시나리오를 다 이렇게 쓰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되죠. 네. 그러기 위해 가지고 책을 어마어마하게 그럼요. 보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이승만, 박정희 이제 오늘 저녁에도 저녁 10시부터는 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그걸 하려면은 결과적으로 책을 봐야 됩니다. 책을 공부해야죠. 보다 보니까는 이게 깊어지니까는 파괴력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좀 책을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공부해야 돼요, 정말 우리들. 예. 네.
자, 이거 간단히 좀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피라미드잖아요. 네. 여기 녹색 식물, 네. 초식 동물, 육식 네. 동물, 인간, 나 네, 있네요. 예. 제가 뭐 어디서 캡처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어설프게 그렸습니다. 네, 어쨌든 이걸 이렇게 피라미드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인간이 맨 위에 있어가지고 좀 오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 모든 생명의 맨 위에 인간 내가 있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거 좀 복잡하게 또 그림을 제가 못 그려요. 어쨌든 컴퓨터도 잘 못하고 하니까. 자, 이걸 뒤집었어요. 이거는 생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유전적으로 DNA, 우리 조상들, 나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나잖아요. 예. 그러면 나는 바로 이제 부모님한테서 태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부모님에게도 또 부모님이 계시죠. 엄마에게도 부모님이 계시고, 예.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님이 계시고. 그래서 늘어나거든요. 계속해서 증가되거든요. 이거 일일 다 그리신 거예요? 네, 아니 복사한 거죠. 그러니까 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렇게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조금만 이게 10대만 올라가면은요, 이게 512명이 되고요, 예. 조상이요. 이게 조금 가서 배수를 이제 계속 배배배로 넘어가니까. 야, 이거 그리시려고 수학까지 공부하신 거예요? 수학까지는 산수는 못해가지고 어쨌든 예. 계산기로 막 눌렀습니다. 예. 그래서 15대를 가보면은 16,000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15대 16,000명의 어떤 아까 그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대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예. 우리 부모님들, 조상님들의 어떤 인류가 축적한 그 지식, 삶의 지식. 축적된 경험과 지식과 전통과 개념과 신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DNA 속에, 지금 나 DNA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요. 예.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그쵸? 야, 이걸 그리셨네. 네, 그리고 아니, 나 이거 처음에 네. 이게 PPT 주시길래 이거 네. 보고 이게 뭐야? 뭐지? 아, 그거였구나. 네, 욕심 같아서는 이걸 다 사람 남자 여자를 하고 싶었는데 또 뭐 저작권이나 이런 것도 네. 함부로 다운 못 받아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근데 저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느 분이 이 말씀을 한번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이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갑자기 이게 막 꽁충꽁충 배로 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500에서 가면 그 다음에 1000으로 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조금 가면 금방 10배로 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분들의 모든 수많은 사람들의 그렇죠? 이 경험과 지식들이 그냥 단지 이 어떤 몸의 유전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문화의 유전자, 지식과 지혜가 다 들어있는 거라고요. 예. 이런데 지금 제가 이거를 왜 그렸냐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나라가 점점 역사를 다 지우고 있고 예. 아버지, 할아버지, 저희 선배 세대의 역사를 지금 다 부정하고 적폐로 몰고 삭제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어디가 지워지는 거죠?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증조 할아버지 세대, 그쵸? 최소한 조선까지 안 가, 식민지 시대까지 이만큼 다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쵸? 예. 그러면은 이만큼이 지워지면은요, 이게 없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없죠. 예.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거죠? 지금 저는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들이 지금 뿌리 없이 예. 예의도 없고, 그쵸? 뭐 어떤 아까 천박하다고 하셨는데 배려도 없고 존중하는 것도 모르고 이런 어떤 근본 없는 사람들이 점점 되어가는 이유가 이 지금 역사와 우리 조상들과 선배 세대의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고 교육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역사를 지우는 것은 결국 뭐죠? 나를 지우는 일입니다. 예.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네, 이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있겠어요? 지금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 이루어놓은 그 어려운 시대에 이루어놓은 자유 대한민국 시장 경제주의가 없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승만 박정희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뭐 이렇게 이 군사 관련 자료들을 쭉 보다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때 벌써 3단 로켓을 발사했고요. 그때 막 비행기 설계해가지고 비행기 제작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뭐 원자력 발전소 막 이렇게 원자력 연구용 원자로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기술 인력 키우고 유학 보내고 그 인력들이 10년, 15년 후에 박정희 정권 때 돌아와가지고 다 이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거를 다 지운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로켓도 없고 미사일도 없고 그런 기술이 하나도 없는 시대에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원자력도 없고. 농사 지어야 된다. 네, 지금 우리도 원자력도 지금 다
껐고 예. 이런 시대로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거를 알아서 지금 단지 뭐 남의 일인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워지고 있다. 왜 그 우리 백투더퓨처였나요? 백투더퓨처, 예. 네, 뭔가 하나가 없어지면 내가 막 흐릿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죠? 엄마, 네. 엄마, 네. 자기 엄마가 아버지하고 네. 키스를 해야 되는데 딴 놈하고 키스를 네. 하려고 하니까는 네. 내가 지워지고 네, 있는 네. 뭐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그건 단지 영화의 어떤 그런 아. 상징적인 모습이었지만 그거가 우리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거보다 더 심각하고 더 빠르게 지금 우리가 삭제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아버지 세대, 선배 세대를 잊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바로 또 이러니까 정말 그러면 너 효년이 하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그쵸 이분들의 어떤 그런 발자취를 그냥 사라지게 우리가 수수방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죠? 우리가 내 자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은 점점 욕심이 사라지는 게 뭐 부모님께서 이렇게 네. 뭐 유산을 뭐 많이 물려주고 이제 그런 거는 전혀 없는데 안 아프시고 네. 요즘에 가정이 파괴되는 거 옆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 많이 보니까 정상적으로 평생을 살아오셨구나. 네. 정상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또 정상적으로 이게 또 살아가는구나. 이게 유산이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돈을 뭐 1억 뭐 10억 뭐 100억 이렇게 물려준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물려줬구나.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목숨을 바쳐서 정말 자유를 지켜내셨고요. 산업 여군으로서 아버지 어머니를 피땀으로 어머니들 가발 공장 다니시고 아버지들 뭐 저한테도 할아버지 할머니 떼시지만 물론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건설 현장 사우디 이런 데 가셔서 일하셨고. 사우디만 간 게 아니라 독일의 광부 네, 맞아요. 네. 석탄 캐러 네. 이렇게 가신 거 아닙니까? 네, 제 트러스트미에도 정말 그 광부와 예. 또 파독 간호사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나라를 지키시고 경제를 풍요롭게 일으키셨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풍요롭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죠. 지금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가 지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만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워지면 그 다음에 누가 지워지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지워지는 거고 미래 세대가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선배 세대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살도록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지켜야죠. 우리가 누구를? 미래 세대에게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물려줘야 되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에 뭐가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저는 공짜인 줄 알았어요. 이 자유와 풍요가. 그런데 우리가 그걸 물려줘야 할 우리에게 책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짜인 줄 알았는데 제가 시장에 가서 이렇게 할머니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무상으로 다 해준다고 하는데요. 뭐 이게 이야기하니까 야 이놈아 씨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맞아요. 그 공짜에는 무상 이야기하는 놈 사기꾼들이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분들이 가방끈이 길지 않아요. 한글도 글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인데 그 직관적인 거죠. 공짜는 없다는 거죠.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까 개인의 각성이란 말 잠깐 드렸는데요. 개인의 각성이 우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지금 무너져 가는 이유는 근데 개인의 각성의 가장 저는 기본적인 거가 남 탓하는 거. 그러니까 남 탓을 하지 않아요. 개인이 각성된 사람들은. 그리고 공짜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내가 선택한 거에서는 모든 거가 다 내 책임이에요. 남의 탓 절대로 아니에요. 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개인의 각성의 첫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 말투 중에도 우리, 이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자꾸 그러면 우리를 해버리면 내가 포함이 되지만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흐리멍텅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할 때 우리가 또 이 가둔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가죠. 그건 여기 아닌데 제가 늘 언젠가 강의할 때 썼던 얘기예요. 본 것 같은데. 제가 어딘가 앞에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 가족, 내 딸, 내 남편 이런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 우리 딸, 네. 이 우리 언어 습관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네. 예. 우리 자식 하는데 내 자식이 영 다른 사람한테 우리 자식 하면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좀 굉장히 심각한 부분도 있고 저는 거기에 또 하나 그런 그 언어 생활에서요. 정말 우리들이 캥거루족으로 커나가는 어떤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아이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예. 아빠 집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우리 집, 우리 차가 돼버리잖아요. 아. 불로소득이죠. 예. 이런 어떤 정신 상태. 아, 이거는 아빠 거야. 이거 내 거 아니야. 나는 나중에 졸업하고, 내가 스스로 벌어서 내가 살 거야. 이 마인드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속에서. 아,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자식 친구가 거기 누구네 집이죠 하고 전화를 오니까 네. 아니야 하고 끊었다는 거예요. 아, 누구네 그 내 친구 이름 뭐 철수네 집이죠 하니까 아니야. 맞는데 또 철수네 집이죠 아니야. 나중에 하면 이게 철수 아버지 집이 집이야. 철수 집이 아니 내 집이지. 예. 아. 아버지 집이지. 아버지. 그러니까 끊어버렸다더라고. 철저하게 개인의 각성이 된 아이인데요. 나가 야 내 밥 먹으면서 왜 네가 이 감나라 배나라야. 그러니까는 처먹기 싫으면 꺼져.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자식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네, 네. 피눈물 나면서 그냥 네. 그 닥치고 밥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아니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잘 되시더라고요. 예. 아니요, 그거는 정말 정확하게 네.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정리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까 그 딸이 아버지한테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고, 그쵸? 아빠는 포포하니까요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도 앞으로 우리도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좀 서운하고 유산 좀 적게 주셔서 그렇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또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감사하면서 웅대하게 비상할 대한민국을 한번 같이 꿈꿔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네. 이게 아까 지금 시계가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시계가 이제 바로 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 시계 거꾸로 간다 이 책을 저희가 진짜 꼭 좀 사보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뭐 진짜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내용들 그 잊고 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그리스 신화도 나오고 하니까 이소부와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좀 이렇게 보시고 우리 좀 전체적으로 이 지성이 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또 장시간 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까 그 포포야 나는 포포야 하니까 나 그거 자꾸 내가 눈물이 나가지고. 네, 아까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가지고 제가 막 조마조마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동해 주셔서. 네.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예. 사실은 저도 집에서 연습해 볼 때 저는요, 아버지는 좋은 일이 없었으니까요 할 때 사실은 목이 좀 메어서 이거 방송할 때 목매면 어쩌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저 솔직하게 정말 진심으로 저는 아버지가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께 잘 해드린 것도 없지만 정말 우리 아버지 세대, 선배 세대, 할아버지 세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자식들이 유산 안 물려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인마 대한민국 물려줬잖아. 대학 공부 시켜줬으면 됐지. 맞습니다. 사지 멀쩡한 놈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이거 뭘 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내 집이니까 꺼져 임마 하고 그냥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왜냐면 그 집이 그 자식 집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부모님 재산이고 부모님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물려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시켜줬으면 됐어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다 말할 줄 알고 뭐 영어 할 줄 알고 대한민국에 지가 부지런하지 않아서 먹고 살기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 자식들한테 물려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쓰시고 이 책도 좀 사보시고 영화도 좀 보시고 뭐 여행도 다니시고 이 자신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좀 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 아버님들한테 아버지들 진짜 밖에 나가서 고생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게 특히 영업하는 이런 파트는 이 영업이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방송에서 나오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무슨 뭐 중소기업 사장이 뭐 실장이 뭐
뭐 여자 만나러 다니고 그 삼각관계 로맨스 다 개풀 뜯어먹어서 얼마나 살벌한데요. 네, 간쓸게 다 빼놓고 살아야 돼요. 다 빼놓고 있어야 네. 되고 그리고 이 실적이 안 나오면은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게 뭐라고 내려오는지 아시고 저는 영업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야 대가리는 밥 처먹을 때 샘플로 달고 다니냐? 밥 처먹을 때 쓰냐고. 너 대학 나왔어 안 나왔어? 서울대 나왔어 이러면 서울대 나온 새끼가 씨 대가리 뭐가 들었어 이렇게 하고 뭐 지방 나와서 그러니까 임마 지잡대 나왔다 소리 네, 듣는 거 아니야. 네. 그냥 막말에 쌍욕에 네, 그냥 맞습니다. 제때리를 안 맞으면 천만다행인데 네, 그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네. 돈을 벌고 뭐 심지어는 뭐 종교까지 비아냥 네, 거랍니다. 하나님이 네 대가리는 뭐 생각하라고 달아준 거지 밥 처먹으라고 달아준 거야. 온갖 막말이 그냥 그렇게 험악하게 나오는데 네, 방송에 맞아요. 다 걸러져가지고 네. 나오는 건데 네. 그렇게 하면서 몇십 년을 울고 때려치우고 싶은 거를 가족들을 위해 맞아요. 가지고 네. 참았는데 네. 그냥 지금 조금 쉬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곰탕 끓여놓고 3일씩 4일씩 일주일씩 여행 가시면은 진짜 배신하는 거죠. 아버지는 배신 안 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머님들도 애 많이 쓰셨어요. 네. 근데 우리 서로가 대한민국이 거저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지, 어머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고 어쨌든 간에 우리 아버님들 뭐 삼식이라고 하지 마시고 좀 밥도 좀 뜯어봐 채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이게 제가 볼 때가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네. 의도적으로 가정을 다 해체하고 가정을 있죠. 해체하는 네. 뭐 네. 동성애 네. 집어넣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해체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일단은 우리 저희 부모님들 좀 우리 자식분들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진짜로 이런 대한민국은 물려줘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2시입니다. 2시고 저녁 10시에는 박정희 대통령 또 방송이 나오니까요. 오늘 저녁 10시입니다. 네. 금요일 10시. 또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